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책임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관성입니다. 관성이고요. 이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걸 또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정관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그리고 편관은요, 감당하기에 좀 아슬아슬한 책임, 아슬아슬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성운이 들어오면은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뭐 일감이 생겼다. 일감이 생겼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성이 강한 분들을 보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명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궁금해 하셨던 점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는 관성이 엄청 강한데 왜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안 느껴지고 연애할 때 자꾸 회피를 하지? 이제 그런 느낌도 받으셨던 분들 계실 거세요. 근데 이 원리가요, 이 책임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편관,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책임이라는 글자를 너무 많이 써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 유전자가 이거를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책임감을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요, 직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니야, 그거 나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이거는 진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네,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성이 강하다고 무조건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관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책임이라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글자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유전자가 이것을 인식하고 아예 그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회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이 드셨다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언제쯤이면 회피를 안 합니까? 일간이 힘을 받기 시작할 때, 또는 관성을 밀어내는 식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 일간이 힘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관성에게 대적할 수가 있죠. 그건 적살이라고 합니다. 적살. 네. 관성에게 대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상은 나의 표현이잖아요. 나의 표현으로 이 관성을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이거는 뭐 표현이 밀어낸다는 거지 책임을 밀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명리적으로 봤을 때 책임을 뜻하는 단어는 관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해 보면 되겠죠. 정관은 좀 견딜만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관도 너무 많이 있으면은 마치 편관 같은 느낌이 들겠죠. 왜?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있으면 일간을 다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심리가 드러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월주의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다. 그럼 내가 부모님 관련해서, 여기 월주는 부모궁이잖아요. 또는 손 윗사람 관련해서, 또는 내 조직과 관련해서 내가 감당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주에 있다. 그러면은 손 아랫사람, 자식 관련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관성 자체가요, 관성 자체가 책임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간을 극합니다. 우리가 이 책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임무. 네. 그래서 책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아마 다른, 미세하게는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뭐 이렇게 극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관성이 아주 강하신 분들은 꿈을 꾸실 때도 쫓기는 꿈을 많이 꾸시네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이 나를 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쫓기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제가 평관을 이렇게 뒀어요. 평관. 그럼 일간이 강하게 극을 당하고 있죠. 정관도 아니고 평관이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식상이 있습니다. 식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식신은 관성을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요 책임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작동에 일어나게 되면요. 책임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밀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에이씨 막 이제 이런 심리도 생깁니다. 에이 안 해. 뭐 뒤집어 엎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신다면은 또 많은 정보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디까지나 이 관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책임을 뜻한다. 그러면은 뭐 월지나 이런 데가 관성이 있으신 분이다. 그럼 책임이 강한 사람이다. 대신에 때로는 운에 따라서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은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피형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응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일간이 강해져서 관성을 이 책임을 마주할 수 있게 될 때에는 조금 괴롭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감당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병정화 일간 분들, 자월생이신 분들 관성이죠? 지금 겨울이죠? 그럼 겨울이면 수기운이 확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있다. 감당할 게 많아지고 있다. 자, 이때 가장 좋은 거는 애시당초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부득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회피하지 말고 이거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네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 그럼 되게 좋은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 책임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때로는 회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결론은요. 이 글자 저 글자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임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